네. 네, 됐습니다. 네. 기록 버튼 제가 눌렀습니다. 네네. 기록 버튼 눌렀습니다. 지금 저 첫 번째 날, 오늘은 이학서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연수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제 화상수업 사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학스터가 이제 콘텐츠 공유형도 물론 있지만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둘째 날 조금 넓게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연수 자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제 연수를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연수를 하면 될까 한번 제 연수를 들으시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자료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우리가 이학습터를 써야 될까요? 요거를 일단은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요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지금 모자이크를 해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이 그 공지 사항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7월 31일까지 무료 기본 계정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제 유료화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뭐 유료화를 안 했어도 우리 국가 시책이고 우리 공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하는 게 물론 맞겠지만 이제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직접 있는 학교에서 겪은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학습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모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요 프로그램이 가정통신문이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올해 1월 1일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가정통신문 시스템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학교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막 학생들 가입도 시키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이 시스템 제공을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심지어 이 회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돈 내고라도 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돈 내고서도 안 한다. 이제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좀 상당히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뭐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뭐 꼭 줌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뭐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학생들이 익숙해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료화를 할 수도 있고 유료화를 안 하더라도 뭔가 하여튼 그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 버려도 이건 사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터는 우리 공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이 학습터를 써야 되는지 일단 그걸 설득을 시켜드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용법 같은 거는 뭐 요새는 그 유튜브 같은 데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학습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면은 사실은 어디서든 사용법에 대해서는 연수를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써야 되냐고 물어보면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저희 그 장학사님도 제가 하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연수를 들으셨는데 이 내용이 특히 좀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아마 강사로 좀 이렇게 지금 데려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단계에서 납득이 안 되면 이렇게 2단계로 납득을 시켜주면 어떻게 납득을 시키냐면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학습 관리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뭐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한계를 정해서 그걸 연구를 하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 개선도 훨씬 빨라지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노하우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뭐 다른 걸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옆반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작년부터 이제 옆반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오늘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해보니까 좋았어. 근데 이 프로그램 다음에 저 프로그램 설명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 설명이 나오고 계속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한다 뭐 이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학습 관리 시스템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학습터랑 온라인 클래스를 일단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연구에 시작을 해 나가면 온라인 수업도 좀 우리가 좀 크게 넓게 좀
그 연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좀 납득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정말로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 지금 페이지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저기 우리 그 이학습터라는 게 일종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학습터는 교육용 동영상 사이트였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죠. 이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학습터가 교육용 동영상 사이트라서 그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사이버 학습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도 교육청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한 교육 자료들을 이제 온라인에 그냥 올려놓고 학생들 그냥 심심하면 가서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시도 교육청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버 학습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육용 동영상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학습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캐리스 쪽에 그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 학습터랑 그 위두랑이 있습니다. 위두랑이 있는데 이게 약간 속성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짬뽕이 된 느낌도 없지는 않은데 이 학습터는 일종의 그 유튜브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유튜브. 그래서 동영상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심심할 때 그 유튜브 가서 보지 말고 이 학습터 가서 동영상 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이 학습터는. 이 위두랑이라는 거라는 그 사이트는 이제 저기 뭐 클래스 뭐 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알림장 같은 거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모티브로 이제 우리 공공으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학습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콘텐츠를 이렇게 공유해주고 나의 학급을 운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좀 그게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이 학습도 이 동영상 기능에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뭐 영재학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무슨 동아리 같은 거 운영할 수 있게 여기에 이학스터가 그 나의 학급을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옛날부터 여기에다 이제 온라인 학습 관리 기능을 왕창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이학스터입니다. 이학스터고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2학기에 올라가면서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 시스템이 온더라이브라는 시스템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정착이 됐고 지금 서버도 안정적으로 꽤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는 더 이제 서버 확충이 다 돼가지고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미래에 앞으로 한 5년, 10년은 계속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뭐 우리 공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다 이학습터 쪽으로 갈 겁니다. 저의 생각에는 100%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요 집단이 케이리스입니다. 케리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그램 나이스를 만든 그런 만들고 관리하는 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공공관리학습 시스템, 특히 이학습터 같은 시스템, 케리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나이스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계속 케리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학습터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QR 출석 같은 걸 제공을 해가지고 QR 출석하면 나이스에 이제 자동으로 출석이 입력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당연히 언젠가는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학스터로 가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이학스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서버도 확충해 놓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사용을 안 해. 그리고 계속 저기 사설 어떤 그런 걸 사용을 해. 그러면 교육부에서 과연 캐리스에게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까요? 뭐 나이스랑 연대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납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고 아주 예쁘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시도교육청 그 지원단에 가서 강사하실 때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된 이학스터 어떤 식으로 발전되게 될지 그런 것도 상상을 해보시고 그 캐리스에 또 건의도 해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사용법 연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학습터가 선생님들께서 리뉴얼이 됐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이런 점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로그인 인터페이스가 많이 향상이 됐고 UI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이 있는지 조금 얘네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로그인 같은 거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으로 잘려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학습터 계정인지 아니면은 에듀넷 계정인지 그다음 교사인지 학생인지 골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소셜 로그인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런 건 이제 다 치우고 이제 일원화를 완전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고 화상 수업 기능이 개선됐고 여기 줌에 있는 소그룹 지금 소그룹 저희가 하고 있죠. 이 소그룹 기능이 지금 이학습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과제 특화 게시판이라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친구들이랑 사용하는 뭐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거에 있는 게시판이랑 조금 다르게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 제출한 걸 자동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게시판이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신설이 되었고 또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채팅방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채팅방 기능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계정 관리 기능이 로그인 인터페이스 향상과 함께 계정 관리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학생들이 나 아이디를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요,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특히 중등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작년에 한 3월 달부터 저는 바로 이학습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1월에 갑자기 애가 자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맨날 사용을 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맨날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주말 지나니까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그런 때에도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정 관리 기능을 개선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컨텐츠 가져오기 기능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진도율과 비례하게 그 유튜브 동영상의 그 프레임과 비례하게 진도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예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학교를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법 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구성을 살펴보면 제가 이 연수를 또 도교육청 선생님들도 이 교육 연수한 게 시교육청으로 또 넘어가고 시교육청에서 또 학교로 연수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그 장학사님한테 부탁받은 다음에 이 연수 자료를 만들면서 그 유튜브에 있는 거의 모든 사용법 뭐 이런 걸 다 봤는데 좀 틀린 내용도 많고 지금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좀 개편된 내용도 많고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요 리뉴얼에 다 참여를 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터는 요 위에 있는 전체 메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체 메뉴에서는 이 모든 기능에 다 접근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학습터를 코딩해서 만든 사람들은 다 요 기능 중심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길을 잃었다. 뭔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전체 메뉴에서 다시 이게 나약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그 로그인 인터페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추천 서비스에는 이제 에듀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이 상당한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하면 여기는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위두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학도를 사용을 하면 요건 조금 이제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겠지만은 요 로그인을 하고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되어 있고 위두랑에도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간편한 기능인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학습 꾸러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절대 누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학습터라는 게 처음에 그 사이버 학습을 모아놓은 콘텐츠를 모아놓은 유튜브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학습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수업에 당연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여백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이 여백입니다. 이 여백 부분이 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학습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제가 각 시스템에서 다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두 개가 이제 모니터고 이제 PC입니다. 얘가 PC인데 일단 모바일을 보고 싶으면 PC를 줄이면 됩니다. PC 칸을
원래 PC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PC에서 이학습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학생들은 모바일로도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모바일로 내가 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요 PC에 있는 이학습도 요 창을 요렇게 줄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요 모바일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 내가 태블릿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어떤 친구 태블릿을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태블릿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어 얘를 이제 조금 줄이면 태블릿 가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이는 거고요. 더 줄이면 태블릿 PC 세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PC에서 보다가 태블릿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세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면 더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이렇게 줄여 보시면은 그게 나오는 게 다 태블릿, PC, 그 다음에 모바일 나오는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또 켜보고 뭐 또 이학도 들어가고 물론 저는 한 100번도 넘게 해봤지만은 저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만 줄이면은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요 태블릿 PC 가로랑 PC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 요 나의 학급이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제 모바일이랑 이제 태블릿 PC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의 학급이 바로 노출이 안 됩니다. 요걸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약간 애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바일 세로에서는 여기를 누르면 나의 학급이 나오니까 이걸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잘 예쁘게 지금 잘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는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사실 줘도 되죠. 그렇죠? 이럴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모바일로 혹시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요걸 그냥 보여주시면 1학년도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1학년생도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요 오른쪽에 나의 학급 들어갈 때 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 부분은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모바일로 줄이다 보니까 모바일로는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우측 메뉴에서 나오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너무 이게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자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 컴퓨터나 이학습도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좀 나이 드시고 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능을 한 페이지에 뭔가 볼 수 있게 뭔가 이제 막 수십 장씩 넘기지 않고 그냥 그거 관련된 기능 요 한 페이지만 딱 보면은 할 수 있게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조금 이따가 더 사용법을 말씀드리고 약간 또 이제 도교 요청 수준에서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학습도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이게 시도 교육청별로 접속 서버를 분산을 해놨습니다. 이 접속 서버가 분산이 안 되면은 그 이제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이용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라도 사실은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 서버를 분산해놨는데 우리 다른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 지역 초등학교는 요 인터넷 주소에 요 앞자리만 다른데 요 앞자리가 CLS 6번, CLS 7번, CLS 12번. 그래서 사이버 러닝 시스템에 이제 그 6번, 7번, 12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번이랑 12번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7번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약간 예외인 학교가 있습니다. 예외인 학교가 있어서 중학교인데도 뭐 6번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근데 다르면은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있는 학교는 안산 양지초입니다. 안산 양지초는 CLS 6입니다. CLS 6인데 같은 안산 지역인데 안산 원곡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산 원곡초. 안산 원곡초는 저 CLS 12를 사용합니다. CLS 12를 사용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로그인을 했는데 나는 양지초를 여기다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실제로 CLS 12가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초등학교가 CLS 몇 번인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다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나오면은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 주소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이게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도 똑같이 이 사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 한번 들어온 데를 이제 즐겨찾기 해놓으면 이제 요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사용법인데, 기본 사용법은 먼저 나의 학급을 만드는 게 가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사용 연수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사 기준으로, 자, 위에 있는 버튼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학급을 누르시면 요 밑에 있는 창이 뜹니다. 요 창이 뜨면 신규 학급 개설에서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따라서 쭉 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이제 학급명 입력하고 뭐 학급 소개 입력하고, 지금 요 나의 학급을 개설할 때에는 이 나의 학급의 개설 지금 체크하고 변경하는 거는 이 학습터 나의 학급을 개설한 다음에도 100%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거 제목 한 번 지으면은 이거 못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다 제목도 바꿀 수도 있고 뭐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강 신청 기간은 학생들이 자기 에듀넷 계정을 가지고 우리 학급을 찾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일단 들으면 알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이죠. 그렇죠? 왜냐, 학생이 지금 이 학습 수업 듣는 거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걔네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서 우리 학교에서 내 반을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교육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 여기 학급 운영 기간이 있는데 이 학급 운영 기간이 바로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요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됐더라도 학급 운영 기간이 아니면은 나의 학급 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거는 들어오는 거를 오픈해 주는 기능이다. 그다음 요거는 수강 신청이 가능한 그거를 제한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학급이라는데 수강 신청을 했으면 수강 신청해서 승인된 애들이 요 학급 운영 기간이 됐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 소속 학교 적고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요 대상의 학교 학년 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5학년을 하고 있는데 그럼 5학년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학생들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 에듀넷 계정을 너무나 나는 내 에듀넷 계정을 너무나 쓰고 싶다 하는 애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요 학년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다르면 검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자기 학년, 당연히 자기 학년 맞춰서 체크를 하게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재학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 학년 구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학년 구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계정을 발급해 주면 됩니다. 계정을 발급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학교의 이학스터에 가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다른 학교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학스터가.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 부분.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거 돼도 이거를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고 이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나의 학급을 만들면 일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막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이학습터라는 거는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동아리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이 끝났을 때 애들한테 이수증이라는 상장을 발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능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래서 맞아요. 지금 풍무중 김현선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걸 출결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부모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수 기준이라는 게 학생 입장에서 이건 학생 입장입니다. 이거 학생 입장인데 학생 입장에서 로그인 해보면은 요런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 나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내가 0, 0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진도 0% 평균에서 0점 이상이어도 출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가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수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의 연관관계를 모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면 먼저 강좌별 진도율이 있고 강좌별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이 진도율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그냥 원하는 숫자 한 뭐 나는 뭐 100%로 하겠다 또는 뭐 80% 정도 우리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80%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숫자 적당히 높은 숫자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80% 써라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강좌별 평가 점수라는 거는 이학수도에 내가 직접 평가 점수를 기록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이학습도 자체에 여기 평가 관리라는 거에 보면은 이학습도가 평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은행 시스템 평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과거에는 이게 진도율 측정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수 처리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이수 처리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진도율 보고 애들 안 들은 애 있으면 들으라 얘기하지 이학습도에서 이수 처리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혹시 또 도교육청 수준에서 또 전국 그 경기도 전체 수준에서 요 상장 만드는 기능을 또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쓰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애들이 또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쓰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진도율과 강좌 평가 점수랑 아무 상관없이 교사가 이제는 직접 그냥 나중에 이수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이수를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수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냥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수 처리하면 이수 처리 되게 좀 바꿔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수 처리하면 그냥 이수가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학생들의 창에서 보이기 때문에 뭐 진도율 대충 뭐 80% 이상, 평가 점수 80점 이상 그냥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부담인도 나중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정을 하고 학급 개설 신청을 넘어가면 넘어가게 되고 학급 개설 신청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면 없으면 좋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그 배민관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K리스에서 이 개발을 하는 인력이 지금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줄이는 거에도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없앴을 때 갑자기 어떤 버그가 나오는데 EX는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버그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게 한번 만든 기능을 없애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 80, 80 그냥 쓰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의 학급을 만들었으면 학생들이 로그인하는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100% 추천드리는 거는 학생들의 에듀넷 계정은 사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마라.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 나의 학급, 운영학급,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 하면 요 창이 나옵니다. 요 창이 나오면 추가 등록을 하셔가지고 추가 등록하시면 요 창이 나오는데 요 창에서 이제 내 학년을 그룹명 적고 내 학년 선택한 다음에 학생을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요 동의라는 거에 체크가 있고 여기 동의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동의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창 위에 얘가 지금 종이를 좀 확대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면은 요 동의서에 이 개인정보 그 보관 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안내장을 이학습도 쪽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에듀넷 쪽에서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우리는 2년이나 운영하지 않잖아요. 1년 지나면 다 그냥 폐기하시고 그 로그인 아이디 다 지우시고 내년에 만들 사람들 내년에 또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근데 혹시 그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1년으로 해놓으면 3월부터 2월까지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로 흔치 않은 경우지만은 뭐 1년보다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해놓은 거고 1년 지나서 내 학급 이제 졸업시켰다 종업시켰다 하면 당연히 그냥 폐지시키면 됩니다. 폐지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을 추가해서 학생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고 아이디 일괄 입력, 비밀번호 일단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걸로 일괄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 이름 적을 때 노하우가 약간 있어서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뭐 아이디 비밀번호는 지금 일괄 입력을 해놨으니까 넘어가고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의는 요 동의서를 첨부를 한 다음에 원래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후에 첨부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학스터 캐리스 쪽에서는 이 동의서를 첨부를 꼭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지류로 받아서 원래 스캔해서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 캐리스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학스터를 그냥 지류로 보관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은 저장을 누르고 승인을 하면 아이들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제 아이들 무슨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제 애들한테 주면 되겠죠. 애들한테 주면 되는데 요 이름을 만들 때는 일단은 숫자를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입력이 안 됩니다. 요 이름은 숫자 입력이 안 되게 그냥 한글 이름 또는 영어 이름만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이름 정보를 가지고 이게 그 출석 기능을 활용을 할 때 이학수의 출석 기능을 할 때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얘가 재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학생이 중간에 끼어오게 되면 이 나이스에 있는 출석 번호랑 요 이학습터에 있는 요 출석에 있는 그 순서가 이제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도교육청 수준에서 학생 본인의 이학습터 계정을 꼭 고집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게 학생이 자기가 이제 주민번호 해가지고 에듀넷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뭐냐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비밀번호 초기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 나는 내 비밀번호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완전 날려야 됩니다. 답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교사가 학생의 본인 에듀넷 계정 비밀번호도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단 언제? 학생이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로그인 해놓은 상태에서 학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한테 비밀번호 관리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미리 허가를 해놓은 경우에는 에듀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 딱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당연히 시교육청 선생님 못할 거고 일반 선생님 못할 겁니다. 그럼 뭐다? 답은 뭐다? 다 교사 발급 계정을 하자. 이겁니다. 결론은 교사 발급 계정을 해서 주는 게 깔끔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비밀번호 초기화하는 것도 방금 전에 봤던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에 있는 비밀번호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딱 누르면 끝입니다. 딱 누르면 끝으로 되어 있어서 에듀넷 계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학급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들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에듀넷입니다. 에듀넷 계정을 지금 만들었고 얘가 지금 이학스터고 이학스터 안에 지금 나의 학급을 아까 만들었습니다. 나의 학급을 만들었는데 이 에듀넷에 만들어 놓은 학생 계정을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가지 않겠죠. 왜냐? 나는 에듀넷 계정만 만든 거니까 이학습터에서 계정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계정을 나의 학급에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로그인은 다 됩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이 과정을 안 하면 요 학생들이 만든 에듀넷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했을 때 나의 학급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 학급 학생 배정이라는 기능인데요. 역시나 요 순서대로 쭉쭉쭉쭉 따라 하시면은 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정확히 요 순서대로 딱딱딱딱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 학습터 1회 이상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안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오늘 만약에 해보시면은 요 안내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게 서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 원래 3월 초에 이게 너무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그 아이디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학습터에서 의도적으로 이거 좀 가짜 계정은 좀 이게 서버 문제 때문에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막아놓은 거고 지금은 다시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언제? 2학기 때 선생님 2학기 때 쓰다 보면 그렇죠?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듀넷 계정을 한번 로그인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여기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밑에 안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의사항은 많이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안내를 여기다 제발 넣어달라. 여기다 제발 넣어달라. 이거 하나만 넣어도 우리가 저기 문의사항 1000만 개 오는 걸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넣어져 있는 겁니다. 넣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풀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나이스 출석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학습도 계정을 에듀네 계정을 나의 학급 연결해가지고 출석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넣어놨다 이겁니다. 근데 나시연이라는 학생이 들어오면 요 중간에 들어와 버린다 이겁니다. 이학습터에서는 요 중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했을 때 지금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활성화를 시켜 놓잖아요. 그때 학생의 닉네임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번호 플러스 이름 형태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출석 번호 있죠. 요 출석 번호. 이학습도에서 학생 관리에서 그러면 출결이 바로 나오는데 요 번호를 가지고 이학습도의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요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여버리면 다른 데 화상 수업할 때에도 심지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로 요 출석 기록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엑셀도 바뀌어 있습니다. 엄청 힘들잖아요. 전학생이 한 명만 오면 그래도 할 만할 텐데 여러 명 오면 아주 미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학생 계정으로 우리 어차피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1회 이상 로그인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학급 학생 배정에 그게 뜨니까 그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면 이제 닉네임 변경 눌러서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고 닉네임을 번호 플러스 이름 형태로 요것도 이제 영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0102 이렇게 해야지 0102 이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죠. 그쵸? 03, 04 이렇게 해야 되지 1, 2, 3, 4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01, 0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면과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학생이 오더라도 대처 가능한 형태로 닉네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 여기 뭐 질문이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건 다른 데에서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 나의 학급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로그인을 했을 때 나의 학급의 사이트 구성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교사 시점인 거는 제가 교사 시점이라고 다 달아놨고 학생 시점으로 보이는 거는 학생 시점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네, 그 중등 같은 거 맞아요. 양진용 송근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 전담 선생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제가 이 자료에서는 제가 교사 시점이랑 학생 시점을 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왜냐? 자, 이게 교사 시점이랑 학생 시점이 조금 보이는 게 다릅니다. 왜냐? 학생은 좀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사는 여러 기능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막 이제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막 문의가 들어오면 왜 이걸 다르게 해놨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학생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제가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요 교사 시점 학생 시점을 번갈아 가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익숙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교사 시점, 학생 시점 보이는 게 다른 거를 선생님들이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2번 로그인 해야 되고 그럼 또 로그아웃해서 로그인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게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온라인 이 나의 학급창에서 먼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교사 입장에서는 출결 진도율 현황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나오죠. 온라인 학습. 그다음 여기에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동일한 겁니다. 요거랑 요거가 개념적으로 동일하고 요거는 좀 특별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쉽게 이제 진도율이나 이제 출석을 측정해라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은 오늘 들어온 애들이겠죠. 자, 요게 출석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진도율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진도율에 해당하는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 상원 쪽 이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 가입 계정, 본인 에듀넷 계정 같은 경우는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설정해서 닉네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진도율이 나와 있는데 요 진도율이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진도율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도율. 자,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도율이 지금 얘가 5%죠.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 진도율은 여기 크게 따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진도율은 강좌 전체에 대한 진도율입니다. 강좌 전체. 그리고 요거는 요 강좌 자체에 대한 진도율입니다. 요 진도율. 학생 입장에서 보이는 거. 우리 학생 입장에서 강좌 전체에 대한 진도율 알 필요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냥 그날 나오는 거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선생님은 얘가 얼마나 성실한 놈이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체 진도율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학생이 진도율을 이 강좌를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고 싶다 한다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도율 관련해 가지고 살짝 좀 계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의가 많은데, 하여튼 요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영욱 선생님이 장난 많이 칠 듯해요. 네, 그래서 그 학급번호 부지도 요구해도 창의적인 이름을 변경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사 발급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밀번호 초기화하면 내가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왔을 때 또는 뭐 전화로 이렇게 좀 주의를 좀 주면 되겠죠. 그런 문제를 치지 않도록. 저도 요 문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이 학습 그 줌보다는 장점이 화상 수업할 때는 못 바꿉니다, 애들이. 이 학습터로 와서 그거 세팅을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는 안 바뀌는 경향이 있고, 또 그 화상 수업을 개설할 때 그 학생 아이디 정보가 화상 수업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상 수업 방에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 닉네임 바꾸더라도 화상 수업 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화상 수업 방을 개설하면 또 바뀌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빨리 하도록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좌를 이렇게 이제 진도율까지 이제 개념을 이제 넣으셨는데, 이제 강좌를 만들 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학습 사용하신 분들은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학습서는 강좌라는 게 있고, 강좌라는 걸 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세 단계로 좀 계급을 좀 나눠 놨습니다. 이학습서 수업을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강좌가 있고 주제가 있고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학습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용어. 근데 강좌라는 거는 일단 요 어떤 제일 먼저 학생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창입니다. 대부분의 정말 99% 학교에서는 요거를 요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이고, 주제라는 거는 이 4월 5일이라는 강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시로. 그다음에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학습 내용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학생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여기 학생 시점 보시면은, 자, 강좌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강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의 학급 창에서 나의 학급 창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좌 있죠. 강좌, 그쵸? 강좌 있죠. 자, 요게 그대로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여기 이제 학습하기를 버튼을 누르겠죠.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으로 바뀝니다. 여기 이런 창으로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명입니다. 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명이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콘텐츠입니다. 근데 여기 콘텐츠가 4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숫자가 4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 콘텐츠를 빠짐없이 보도록 요거를 잘 안내를 해줘야지 학생들 진도율을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 수업을 하는 경우에. 물론 화상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입장하기 누르면은 돼서 좀 의외로 또 간편한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학생들이 여기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넘기고 클릭하고 넘기고 클릭하고. 이게 계급을 나눠 놓았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는 그냥 요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요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강좌를 요일 개념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는 뭐 첫 번째 했을 때는 어떤 게 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주제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요일로 해버리면 요런 거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 선생님들께서 요것도 충분히 제 생각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걸 뭐 이딴 식으로 해놔가지고 애들이 못 들어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걸 좀 많이 하다 보면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훨씬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도율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좌가 한 개가 있고, 강좌 내 콘텐츠 수가 주제가 5개가 있고, 주제별로 콘텐츠가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콘텐츠 하나 들었을 때 진도율 10%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강좌에 대한 진도율은 10%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강좌 2개 있을 때 전체 진도율은 5%가 되겠죠. 강좌가 2개가 되면, 얘가 혹시 2개가 되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콘텐츠 한 개 들었으니까 전체 10%에서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도율은 그냥 비례하게 되어 있다고 계산이 되는데 가끔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좌 주제 콘텐츠에서 요 강좌만 만들어 놓고 요 콘텐츠를 추가를 안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요 강좌 숫자가 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진도율이 줄어듭니다. 전체 진도율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뭔가 이제 진도율이 100%가 안 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깨닫습니다. 강좌 안에 주제가 지금 없구나. 왜냐하면 요거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전까지는. 그래서 강좌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제를 지금 여기 보면 과제 기능 활용이라고 주제만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콘텐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주제 자체가 노출이 안 됩니다, 학생이. 근데 요 주제는 이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도율 전체 분모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진도율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애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놔서 컨텐츠가 없는 경우에는 요 분모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요렇게 들으면 아무리 해봐야 애들이 나는 보이는 거 정말 다 들었어요. 100번씩 들었어요. 해도 진도율은 7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걸로 좀 문의사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항목 자체는 애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는 거 전부 신청해도 진도율 100%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해결 방법은 콘텐츠가 없는 주제는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가 없는 강좌도 삭제를 해주면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교사가 강좌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진도율 100%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정말 어떤 버그로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수정이 됐고요.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요 1번입니다. 요 1번. 요 1번이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들이 전화도 많이 받을 내용이니까 전화 받았으면 선생님들이 당황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 진도율 100%안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전화 받으면 당황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꼭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좌랑 주제랑 그 콘텐츠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잠시만요. 콘텐츠가 들어와 있어야 아이들이 주제 메뉴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제만 개설이 되어 있고 콘텐츠가 개설이 안 돼 있으면 학생들이 그 주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도율은 들어가니까 이제 진도율 100%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하나라도 추가를 해주면 애들이 보고 진도율 100%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진도율이라는 거는 이게 또 리얼타임 그 실시간 개념이라서 내가 예를 들어 4월 4일에 뭐 강좌의 주제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나중에 4월 10일에 주제를 하나 늘리면 애들 진도율이 100%가 되어 있던 애들이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바로 지금을 기준으로 진도율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강좌 관리에서 강좌를 만들고 강좌 추가, 강좌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좌 추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강좌를 만드는 기능이고 강좌 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학급에서 만들어 놓은 강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담임 또는 담임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과목별 어떤 그런 강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죠? 초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뭐 과목별로 나눌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이거 나중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설명 읽어보시고 몇 번 눌러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당연히 부담임으로 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 학급들이 노출이 됩니다. 학급들이 노출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좌 관리에서 요 강좌를 예를 들어 만들었을 때 강좌를 만들면 이제 강좌 관리에서 주제 얘를 누르면 이제 강좌 밑에 있는 학급인 주제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제 관리에서는 주제 추가와 주제 복사가 있는데 주제 복사 같은 경우는 원리상 강좌 복사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는 없고 대신 주제를 복사해 오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제 일괄 등록, 주제 선택 등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쓰는 기능일 텐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문의 들어올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학습터라는 거는 일종의 동영상 모아놓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라서 이학습터가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수업 주제를 구성할 때 쓰는 기능이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자, 그다음에 유튜브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시킬 수도 있겠죠. 공개 자료로.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공개 강좌 주제 기능인데 정말 99%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능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교육 자료들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만든 거, 뭐 자료전이나 이런 거 동영상 만든 거를 DB화 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는. 근데 지금은 하여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기능이다. 거의. 그다음에 즐겨찾기 주제는 내가 이제 주제 몇 개 관심 가는 거를 매번 검색하는 게 싫다.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이학스터 이런 거 뭐 자주 뭐 코로나 때 대처 뭐 이런 거는 맨날 쓰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즐겨찾기 해놓는 건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건 요겁니다. 요거 사용자 주제 등록과 화상 수업 등록 요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시는데 요 화상 수업 같은 경우는 주제 수준에서 만드는 기능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 강좌 수준에서 강좌 추가를 하면 요 화상 수업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화상 수업 만드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이학스터에서는 화상 수업 만드는 방법이 총 3가지인데 선생님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제 수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주제 수준에서 만드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화상 수업 할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기능 사용자 주제 등록 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화상 수업 등록 같은 거는 콘텐츠 수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좌랑 주제만 된다. 이거는 수요일에 제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로 걸어도 광고가 안 뜨는지요? 네, 일단은 안 뜹니다. 지금 안 뜨게 지금 그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주인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게 우회해서 안 들어가지는 그런 사설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코딩하는 거를 그대로 지금 이학습터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광고가 안 뜨는데 간혹 충돌이 돼가지고 아예 동영상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다 이제 그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KDS에서. 그래서 유튜브 했을 때 광고가 안 뜨는 거를 가지고 와라. 뭐 그거는 선생님들끼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에서만 되는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관리에서 이제 주제 관리를 클릭을 하면 역시나 콘텐츠로 그 밑에 있는 콘텐츠 관리로 들어옵니다. 콘텐츠 관리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학습터 자료, 나의 자료, 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여기 이학습터 자료가 왜 있는지 다 이제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왜 오냐? 왜 생기냐? 이학습터에도 자체 제공하는 콘텐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나름 수준 있게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나의 자료를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학습터에 이제 퀴즈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리뉴얼이 되면서 퀴즈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의 자료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콘텐츠 제목 입력하고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건지 아니면 외부 URL 뭐 유튜브 같은 걸 따올 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그 선생님들께서 그 뭐야 어디 뭐 다음 카페나 이런 거에서 글 게시글 올리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요새는 없잖아요. 저는 없다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쭉 넘어가고요. 여기 썸네일이라는 게 있는데 썸네일이 뭐냐면은 학생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동영상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데 요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 그림 파일인데 요 그림 파일을 첨부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학습터에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지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뭔가 여기다가 애들이 볼 때 요 썸네일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그림 파일 등록해 주시면 되고 요 설명은 대체 뭐냐? 설명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마우스를 여기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 줄 수도 있겠죠. 적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 기능은 대체 뭐냐? 이 기능이 뭔지 연관관계를 선생님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기능, 새롭게 추가된 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퀴즈라는 기능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건 이제 학생 시점에서 내가 퀴즈 만들기 위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콘텐츠에서 퀴즈 수업을 누르면 애들이 OX 또는 이학습터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뭐 오지선다 퀴즈도 만들 수 있습니다. OX 퀴즈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오지선다 문제는 이 학습자에서 제공하는 것만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이제 이것도 바뀔 수 있게 바뀌겠죠. 근데 일단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전에 거기 그 콘텐츠에서 퀴즈 누르시면 되고 강좌 관리 그 내가 이제 선생님이 이 퀴즈한 걸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강좌 관리에서 주제 관리 퀴즈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강좌에 연결되어 있겠죠. 요 퀴즈는 콘텐츠 수준에서 만들기 때문에 왜냐 강좌 그다음에 주제 콘텐츠가 있는데 이 퀴즈라는 건 콘텐츠 수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찾고 싶으면 요 강좌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얘가 이제 4월 5일이면 4월 5일이다라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전체 주제로 잡아두시면 내가 만든 퀴즈 이름에 대한 학생이 X라고 제출을 했고 내가 얘를 얘 기본적으로 퀴즈 만들 때 정답이 뭔지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세팅한 거에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시도 횟수도 뭐 몇 번 정할 수 있는데 다 1회로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1회에서 제시도 거의 못하게 하고 소요 시간 얼마나 걸렸다. 그 다음에 언제 냈다. 요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냈다. 언제 냈다. 그쵸? 요게 우리 수업이라는 거는 요 시간까지 해라 이게 있는데 그래서 퀴즈 같은 걸 만드시면은 요 언제 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이런 걸 측정하고 싶을 때는 퀴즈를 하시면 되고 자, 퀴즈는 요런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제출 기간이 지나면 제출할 수가 없게 닫히면 이 경우 진도율은 100%에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퀴즈라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잖아요. 우리 진도율을 계산할 때는 강좌,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콘텐츠가 있는데 이 퀴즈라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항목입니다. 근데 애가 이걸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강좌 진도율은 100%가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고 전체 진도율 또한 100%가 강좌 전체 진도율 또한 100% 절대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 내에 못 맞춘 학생을 위해 퀴즈 기간을 좀 넓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넓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 했는데도 애가 정말 안 해버려. 애가 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정말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퀴즈 기간 재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퀴즈 기간 재설정해서 100%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제가 해드렸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 과제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라는 기능이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강좌 관리, 주제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연습 끝나고 선생님들 한 번씩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그러면 이 주제에서 여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 수준에서 과제를 묶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묶어놔서 여기다 추가를 해버리면 처음에 과제 제출 전용 게시판이라는 거 만들라는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거는. 그걸 만들어 두면 이렇게 과제 관리 이 진행 과제라고 해가지고 과제 제출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제 제출 게시판을 전용 게시판을 만들면 요 이제 내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과제 제목, 그다음 과제 내용, 그다음에 과제를 해서 댓글로 올리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댓글로 과제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나식, 김가식이가 이렇게 댓글로 올렸잖아요. 과제를 올리게 되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진행 과제 있는데 제출 현황 있죠? 제출 현황이 보시면 얘네가 냈다고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선생님들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런 유용한 기능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시도교육청 연수하실 때도 저처럼 지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연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다니 학생들이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그림 같은 거 그렸을 때 리뉴얼 되기 전에 과제 제출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이 과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과제 얘는 냈다 안 냈다 다 수동으로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댓글 기능이 지원이 되면서 과제 제출 전용 게시판만 전용 게시판만 다른 게시판은 안 됩니다. 과제 제출 전용 게시판에 한해서 댓글 냈으면 낸 학생들을 체크해 주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 이게 AI가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리세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얘는 지금 올렸잖아요. 얘는 지금 안 올렸잖아요. 사진 파일은.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제출한 걸로 일단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네, 그렇게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 요 댓글은 또 비공개 됩니다. 비공개 되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얘기를 해 드렸고요. 자,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댓글로 하면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강좌 관리, 주제 관리에서 제가 지금 주제 관리에서 과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과제는 과제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학습도는 꼭 뭐를 어디에 연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어디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럼 그러냐 하면은 이 과제가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과제 보시면 나의 학급 아까 전에 봤던 거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학급 보시면은 여기 밑에 과제가 여기 따로 나옵니다. 학생 입장에서 여기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애들 제출하기 누르면 되지. 이걸 왜 과제 그 주제라는 항목과 연동을 시켜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요 그 콘텐츠를 봤을 때 콘텐츠를 볼 때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여기 보시면 과제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바로가기라는 게 팝업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여기 요 화면에 누르면 설명이 팝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과제라는 걸 누르면 요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요 활성화를 시키면 여길로 애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애들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요게 과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우주과제 콘텐츠에서 과제 게시판을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제 내라 그러면 과제 게시판으로 못 갑니다.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달아놨는데 요것 때문에 그 주제랑 연결을 시켜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강좌 복사처럼 퍼갈 수 있는데 과제는 복사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지금 그 과제 제출 게시판에 있는 과제는 일일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팁. 자, 과제 게시판 기능을 URL로 근데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게시판이나 게시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과제 같은 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돼 있는데 학생들은 실제로 이 학생 시점에서 로그인 해보면 요 1번밖에 안 쓴다 이겁니다. 애들을. 제가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요걸 사용을 해봤는데 요 2번까지는 그래도 쓰고 여기 화상 수업은 좀 쓰는데 여기랑 여기를 쓴다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학생 시점에서 여기 보면 과제 버튼이 물론 있지만 과제 게시판을 요 콘텐츠 창에서 바로 연결해 줄 수는 없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게시판이든 과제 제출 전용 게시판이든 간에 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 URL 복사라는 기능이 있다. URL 복사. URL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 이학스터에 있는 모든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 그다음에 과제 제출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 이런 거는 전부 다 고유 URL이 다 있습니다. 고유한 주소가 있어서 요 URL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콘텐츠 만들기 할 때 여기 있죠. 여기 외부 URL에다가 요거 콘텐츠 지금 URL 딴 거를 입력을 해주셔서 콘텐츠를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나는 1교시에 국어 화상 수업하고 2교시 화상 수업하고 3교시 동영상 봤는데 3교시는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 수업이네. 요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게시판 종류가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토론 게시판도 있고 알림장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장 게시판 같은 거 URL 복사해가지고 애들 애들한테 안내할 때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요 URL 그대로 안내해버리면 여기로 바로 로그인 연결이 됩니다. 이학스터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선생님들께서 URL 복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하나의 팁. 제가 생각해낸 팁이니까 이걸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됐나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네, 과제를 외부 링크로 건 경우 네, 외부 URL로 지금 과제를 지금 걸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요 창으로 되겠죠. 요 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요 창으로 크롬으로 다 기본으로 설정이 되나요? 네, 그 PC에서
PC에서 그 링크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그 연결 프로그램에서 뭘 기본으로 지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한데 크롬으로 해놨으면 그 크롬으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배민간 선생님 게시판 UI가 아이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기능이 요 URL로 그냥 게시판을 애들 보도록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쓰는 거는 애들이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게시판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 게시판에 들어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과정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직교를 시켜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오늘 내가 한 수업에 대한 게시판이 필요하다 했을 때 URL로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은 간편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런 과정, 복잡한 과정 이런 걸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기능이 있으니까 요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선생님들께 지금 K리스에서 요 게시판 같은 거 보시면 토론형 게시판, 그다음에 알림장, 그다음에 설문형 게시판 뭐 이런 다양한 게시판 만들어 놨는데 요 토론형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화상 수업할 때 이렇게 띄워놓고 선생님들이 보통 사용하시는 뭐 패들렛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요 토론형 게시판이. 그래서 요 토론형 게시판에 보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걸 학생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주제는 선생님이 이제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주제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실시간으로 심지어 이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이 30명인데 애들이 내가 화면 공유를 요걸 화면 공유를 할 거잖아요. 요 창을 화면 공유 선생님이 해놓고 애들한테 너네 이거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처음에 뭔지 체크해봐 하면은 얘 15명 뭐 얘 15명 이렇게 나오면 50% 애들 막대 박아 이렇게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댓글을 달면 거기에 좋아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형 게시판에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한 사람당 한 번까지. 그럼 좋아요를 제일 많이 한 게 여기 위에 팝업이 됩니다. 정당하다와 정당하지 않다에. 그럼 요 애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게 그 2학기 때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토론 수업을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토론 수업을. 요 게시판만큼 토론 수업을 할 수 있게 물론 이것도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도 있다.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평가 기능입니다. 평가 기능. 그래서 이학스터가 이렇게 뜯어 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그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는데 그 다음 평가 기능입니다. 평가 기능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이거 뭘 이런 걸 하냐 하면서 그걸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평가 관리에서 55 잠시만요. 55분에 마무리를 해달라 하는데 요거까지 하면 거의 오늘 거 끝나니까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가 관리에서 문제 출제로 들어가시면 여기 출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출제하기 버튼이 있는데 출제하기 버튼 누르면 시험지 목록이라는 게 뜨고 자동 시험지 생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딱 치면 뭐예요? 자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제대로 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동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요걸 누르면 요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학기 단원 문항수 내가 시험 문제 몇 개 만들 거냐. 문항수 하면 이학수도에서 문제은행을 뱅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랜덤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랜덤을 가지고 와서 시험 시간 시험지 명을 만들어서 시험지 만들기 누르면 시험지 만들기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목록으로 들어가면 여기 약간 생략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잘한 부분을 완전 생략해 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지 출제를 하면 시험지 할 때 뭐 이런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가 시험지 출제를 하면 출제 기간을 시험 시작과 끝나는 기간에서 응시를 애들이 몇 번 할 수 있는지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런칭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런칭 해놓으면 학생 시점에서 봤을 때 요 밑에 평가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 안 보이죠? 그 얼굴이 제 얼굴에 가려져 가지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제 연수 자료는 가급적 여기 줌으로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쪽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요 오른쪽 아래가 좀 비어 있는데 도저히 제가 이제 한 페이지 안에 다 못 넣는 경우에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이 평가하면 문제 풀기를 하면 선생님 창에서 자동으로 뭐까지 채점까지 돼가지고 나옵니다. 자동으로 채점까지 돼서 나오고, 요 1차 응시, 2차 응시, 3차 응시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응시 가능수를 다 1번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문제 풀면, 잠깐 이거 말씀드리면, 애들은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 풀기를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오답 풀기를 한 번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답 풀기를. 근데 선생님은 이거 오답 풀기 애들 필요 없이 그냥 점수는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 창에서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번 더 풀어봐라,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제 요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근데 요게 좀 부족하다,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출제하기 버튼이 있는데, 요 출제하기 버튼이 아니라 요 옆에 문항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문항 관리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께서 오지선다, 뭐 그다음에 뭐 그 이지선다, 삼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심지어 단답형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단답형 서술형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 관리는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문항 관리랑 출제하기 중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제하기가 왠지 출제할 때 문제도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기능을 못 찾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하여튼 문항 관리에서는 문제를 내가 이 DB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시험지랑 내가 만든 시험지, 선생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문항 관리에서 만든 게 내가 만든 시험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공유 시험지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지를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다 같이 뭐 만드는 경우 뭐 이럴 때에는 이런 점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약간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지만 조금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유 시험지에 예를 들어 옆에 학교에서 정말로 그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평가를 공유 시험지에 실수 이 사람이 올려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에서 그 선생님 보고 뭐 그런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단원 평가 개념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으면 그냥 자동 시험지 만들면 보안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공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단원 평가 같은 개념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일단 오늘 연수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로 해놨고, 연수를 해놨고, 연수 자료는 제가 여기 QR코드로 만들어서, 요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블로그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요거 누르시면, 여기 다운로드 바로 할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놨냐면, 저기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학스터라는 게, 제가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주소 바로 올려드릴게요. 주소는 일단은 여기 채팅창에도 올려드렸고요. 여기 이학스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4월 9일 기준으로 뭐 약간 또 기능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바뀌면은 연수 자료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연수 자료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이게 너무 세세한 건 몰라도 어떤 그런 거면 연수 자료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일단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렸고, 요 연수 자료는 제가 실시간으로 하여튼 계속 바꿔 나갈 겁니다. 바꿔 나갈 거니까 선생님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보면 배포용 PDF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포용 PDF. 배포용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제 로고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 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배포용에는 요 해골 선생 안단 양지추 교사 이준영 이코노미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요게 없고, 요 경기도 교육청 교육경무 당당과 로고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용하실 때는 제 로고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로고를 사용하셔야 되고 선생님들 정보를 두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배포용엔 요게 없는 거를 제가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디자인 이런 거 제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니까 아무 저작권 문제 없이 그냥 무조건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이트는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뭐 다른 연수 했던 것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제 유튜브에서 약간의 뭐 그런 동영상을 일단 제작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좀 헷갈리시는 경우에 제작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저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뭐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뭐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 광고도 들어갈 게 없으니까 구독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유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무슨 업체에 맡긴 것보다 제가 잘 해놨습니다. 디자인이나 깔끔하게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기 경기도 교육청 그 연수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자유롭게 그냥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PDF로 공유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들께서 PPT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폰트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한슈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이게 깨져요. 이게 깨지면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이런 거 이렇게 그 화살표 해놓은 게 좀 이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PDF로 했는데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나는 이 부분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스캔하셔가지고 그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혹시 또 이 학습도 혹시 사용하시다가 또는 지금 오늘 한 기본 사용법 관련해 화상 수업은 어차피 수요일에 하게 되니까 화상 수업 말고 기본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저희 연수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네, 하여튼 저도 지금 물 좀 한번 먹을게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강의였어요. 네, 질문 아니면 진도에 관련해 가지고 네. 공식 답변 모은 사진 공유 드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애들이 오류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거부감이 있다. 애들이 그렇죠. 거부감이 있는 상태다. 음, 네. 네, 궁금한 거는 단톡방 같은 걸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도교육청 선생님들께서도 막 이렇게 이학서도 많이 사용해 보시고 연수도 이제 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해보실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뭐 저보다 다른 선생님보다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걸 겁니다. 하여튼 네, 한 문항씩만 추가되는데 맞나요? 문항 포기하면 한 문항씩만 추가되는데 거기 퀴즈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추가 퀴즈 문항 추가 퀴즈 문항 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픈톡 같은 거는 우리 저기 아마 그 장학사님께서 아마 개설을 해주실 것 같고 만약 개설 안 해주시면 제가 그 GOE 메신저로 선생님들께 오픈 카톡방 주소나 아니면 우리 단톡방 주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학사님께서 안 해주시면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직 단톡방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도 처음 만난 거고 사실 저도 그 장학사님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네, 얼굴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그냥 장학사님이 제 연수 다른 데서 하는 걸 듣고 저를 이제 초청을 해주신 건데 이제 이 이학스터라는 게 참 선생님들도 그 느끼실 거예요. 이학스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학스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셔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여기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만 되어 있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아마 선생님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를 사용하셨으면.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제 생각에는 제 연수 자료를 한번 잘 보시고 정말 우리가 도교육청 수준에서 이게 잘 돼야지 저기 시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잘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릿으로 화상 수업하고 싶은 태블릿 PC하면 공유 팝업창이 제대로 뜨지 않아요. 나중에 케이스 건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케리스 쪽에서는 선생님이 사용을 할 때에는 PC로 사용 화상 수업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태블릿 화면을 올리고 싶으면 그 태블릿을 PC로 미러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이학습도도 그렇고 캐리스도 그렇고 캐리스에 지금 이학습도 화상 수업 들어있는 거 온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1차 목표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학습도를 사용한다 했을 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1순위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학습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케이스랑 일을 같이 하는 이유도 제가 하도 이 기능 개선 건의를 많이 하고 UI 인터페이스 개선 건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단 테스트 단에 들어간 겁니다. 저도.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맨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선생님들께서도 케리스의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지 케리스에서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육부에. 그래야 예산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얘네들도 코딩 인력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런 점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얘네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학습도를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안서 궁금한데 핸드폰으로 주문 듣는 경우 창을 내려서 QR코드 찍어도 패들렛에 바로 과제 제출이 되는데 이학습도 온라인 수업도 핸드폰도 별도 앱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학습도는 가장 어린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학습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창 자체에서 그 화상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주문된 창을 내려서 QR코드 찍어도 패들렛에 바로 과제 제출되는데 이 학습도 온라인 수업도 핸드폰도 별도 앱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핸드폰으로 뭔가 과제 제출을 하고 싶은 앱이 없습니다. 이 학습도 화상 수업 앱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가서 화상 수업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기 학생들이 아마 그 QR코드로 찍는다는 거는 아마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제 휴대폰에서 인터넷 창을 끄지 않고 최소화시켜서 넣은 다음에 카메라로 이제 찍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패들렛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음 제거 기능이 기본 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문에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음 제거 필터 등을 음성 송출할 때, 네. 네, 어플처럼 사용 가능했어요. 네, 그렇게, 네, 하여튼, 그 인터넷 프로그램, 휴대폰에 있는 크롬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원되는 거면 다 가능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이제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일단 인사드리고 이제 수요일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연수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 오늘 하여튼 자료랑 같이 선생님들께 하여튼 이학습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상 안산 양지초등학교 교사 이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장학사님 저희 연수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이따 소회식 1컬러 닫으면 그때 이제 같이 모이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우리 이학스터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이준영 쌤이 딱 시간에 맞추어서 딱 해주셨네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직 다른 팀 오시기 전에 한번 얘기 좀 해보실까요? 편하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좀 감사해요. 우리 강사님들도 선생님들하고 다 동일하게 현장의 교사고 지금 현재 다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참석하시는 지금 도시교육청 지원단 분들 다 그런 분들이라서 아마 진짜 다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하신 만큼 또 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연수를 월수 2번을 하는 이유가 오늘 강의를 듣고 질문사항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요일에 좀 더 심도 있게 질문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사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되게 이 그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 워크실이라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본체가 다 오래된 컴퓨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은 좀 더 안정되게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모두 마지막에 응소고 한번 하시고 강사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마지막에 다 응소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쁜 아이 안녕. 귀여워라. 스마트 워크실인데 성능이 제일 떨어진다는